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우리가 머리빨이라고 하죠. 자,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미적인 측면에서 남녀 모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뭔가 먹는 약이나 특정 부위의 모발 이식 같은 것도 있고 어느 정도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탈모가 생기면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여성 탈모에 대해서 전격 분석을 해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여성 탈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탈모는 남성 호르몬 중에 DHT라는 호르몬이 이 남성형 탈모의 유발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여성의 탈모의 경우에는 딱 확실하게 알려진 이 한 가지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고 치료가 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형 탈모의 특징은 우선 이 남성형 탈모와 다르게 전반적인 디퓨즈한 형태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자,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우리 옛 소련의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진을 보면 옆과 뒷머리는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비교적 이렇게 윗부분이 없죠. 자, 여성형 탈모는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늘어지면서 숱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남성형 탈모에 비해서 이 테두리 라인이 비교적 잘 보호되긴 하지만 남성들 M자 탈모처럼 앞 이마 라인의 후퇴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여성 탈모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이 크죠. 자, 근데 여성 호르몬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기에 여성형 탈모가 더 증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여성들도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DHT 호르몬도 약간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성 탈모의 종류에 대해 보면 첫 번째는 이 견인성 탈모가 있습니다. 견인성 탈모는 지속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당겨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승무원분들이나 아나운서 분들과 같이 직업적으로 머리를 바짝 당겨서 묶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견인성 탈모가 잘 관찰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당겨지는 힘이 가해지는 이 앞머리 쪽과 이 측두부 쪽에 이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이 앞머리와 이 측두부 안쪽으로는 비어 있는데 가장자리 쪽으로는 모발이 남아있는 경우를 프린지 징후라고 하며 이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휴지기 탈모입니다. 자, 모발에도 주기가 있는데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발의 한 85에서 90%가 이 생장기 모발들이고 1% 미만이 퇴행기, 한 10% 정도가 휴지기 모발인데 흔히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길 때 가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놀래잖아요. 자, 이때 빠지는 머리카락들이 이 휴지기에 있는 모발들입니다. 이 휴지기 탈모증의 경우에는 이 생장기에 있는 모발들이 퇴행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슉! 휴지기로 이행을 하면서 이 휴지기 모발들이 과도하게 탈락하는 질환입니다. 자,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한 6개월 이내로 좋아지는 급성 휴지기 탈모증으로 출산이나 큰 수술을 받은 경우, 심한 다이어트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탈모 증상이 진행이 되고 보통 수개월 내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 휴지기 탈모증이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철이나 아연의 결핍 외에도 우리 갑상선 질환이나 다른 내과적 질환이 있었는지 이제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성형 탈모인데 이 여성형 탈모로 머리가 빠지는 것으로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성형 탈모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안드로겐 호르몬과 유전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그 정도가 덜하고 훨씬 더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남성들과는 다르게 이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면서 전두부와 이 정수리 쪽으로 털이 좀 가늘어지고 밀도가 떨어져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관찰되게 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로 대표되는 이 강력한 탈모 치료제가 있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 여성에서는 이런 약을 쓰는 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먹는 약 이외의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성 탈모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게는 첫 번째 바르는 약, 두 번째 먹는 약, 세 번째 레이저 치료, 네 번째 모낭주사, 다섯 번째 건강 보조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바르는 약에는 미녹시딜이 제일 잘 알려져 있죠. 자, 미녹시딜은 여성형 탈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입니다. 미녹시딜은 사실 성분명이고 상품명으로는 미녹시딜 액, 마이녹실 액, 로게인 폼 등이 있습니다. 여성용 미녹시딜 액은 3%, 남성용 미녹시딜액은 5%로 추천받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딱 무조건 나눴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용이 3%인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녹시딜의 경우에 드물게 이제 다모증으로 이제 눈썹이나 막 이마털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 농도가 이제 3%로 더 낮은 것을 하루에 2번 쓰도록 권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 5%짜리를 하루에 한 번 써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르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이 모발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발 안에 있는 이 두피에 닿는 양이 1cc를 권장하기 때문에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에 비해 그래도 모발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비교적 모발이 풍성하거나 곱슬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밖에서 이렇게 칙칙 뿌리면 어떨까요? 실제로 두피에 닿는 면적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액을 직접 두피에 이렇게 묻혀서 바르는 거나 아니면 젤 타입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때 이 묻혀지는 액이 막 이마나 다른 곳으로 막 흐른다면 다른 곳에 혈관 확장 유발을 시켜서 이 다모증, 털이 많아지는 것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미녹시딜은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 초반 몇 주 동안은 기존의 모발들이 많이 빠지는 쉐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새롭게 생장기 모발들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히려 약에 잘 반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중단하지 마시고 잘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게인 폼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똑같이 미녹시딜입니다. 자, 근데 이 폼제제를 띠고 있고 가끔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로게인 폼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미녹시딜액을 써보고 난 좀 간지럽고 따갑다 한다면 로게인 폼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엘클라넬입니다. 알파트라디올이라는 일종의 여성 호르몬 유사체 성분으로 남성 탈모의 원인인 DHT 호르몬을 억제하는 역할도 일부 해줍니다. 여성형 탈모에서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미녹시딜보다 먼저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미녹시딜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미녹시딜과 같이 병행을 해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먹는 약인데, 자, 먹는 약은 제가 모발 영양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사실 미녹시딜과 같은 역할보다는 사실 정말 영양제 같은 의미의 치료로 효과를 보입니다. 즉, 보조적으로 써볼 수 있다는 말이겠죠. 판토가, 판시딜, 케라민, 마이녹실 S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판토가가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약으로 약용 효모, L시스틴, 케라틴, 사야민 등이 이제 들어있는 것으로 모낭에 작용을 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발의 성장과 모발의 퀄리티, 질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자, 다른 제품들은 이 판토가가 나온 이후에 카피약들인데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마이녹실 S는 이 마이녹실 액, 즉 미녹시딜 성분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이 약용 효모, L시스틴, 케라틴 등이 포함된 모발 영양제, 보조제 같은 것입니다. 자, 근데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진료 후에 먹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남성 탈모에 주로 쓰이는 피나스테라이드, 우리 프로페시아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것도 여성형 탈모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남성이 먹는 1mg의 효과가 없고 2.5에서 5mg은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임기 여성들에게서는 태아 기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자, 이건 LLLT,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라고 부르는데 이 LED를 두피에 지속적으로 쏴주는 것이 여성형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여성형 탈모에서 좀 뒤에 설명할 이 모낭 주사를 할 때 반드시 이 LED 치료를 같이 해줍니다. 자, 네 번째는 주사 치료, 즉 모낭 주사입니다. 자, 모낭 주사는 소량의 약성분을 피부에 조금씩 주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모낭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PRP 주사, PDRN과 같은 DNA 제제, 그리고 뭐 비타민 계통, 혈관 확장제 등을 두피에 주입을 해주는 것인데, 자, 이것은 의사들마다 쓰는 게 각각 다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인자들 중에 입증된 물질들을 믹스해서 쓰는데, 이는 각각 피부과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들어보지도 않은 물질, 막 입증되지도 않은 물질인데 막 빨간색, 핑크색을 띠는 물질인데 막 효과 좋다고 막 두피에 주입하는 것은 절대 비추천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건강 보조제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철분 등과 같은 이 건강 보조제도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탈모 부위에는 노화 과정에도 원인이 되는 이 유해 활성산소가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이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당연히 이 활성산소에는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자, 탈모 환자에게서 비타민 D가 떨어진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탈모에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성 탈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